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진대의 참가번호 70번 정보보안공학과 러닝메이트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이문규입니다. 저희 팀 주제는 딥러닝을 이용한 SNS 개인정보 보호 API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파트 1 소개에서 주제 소개와 개발 동기 및 차별성을 설명드리고 파트 2 개발 부분에서 텍스트, 이미지, OCR, 서비스,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1 소개입니다. 저희 팀 주제는 SNS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게시물을 업로드하기 전 사용자의 텍스트 및 이미지 내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SNS의 개인정보 보호 API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자료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사이버 범죄 통계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중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전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SNS에 게시된 이미지나 텍스트 속에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간 탐지 및 경고 시스템 API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시스템은 기존 개인정보 탐지 제품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업로드하기 전 개인정보를 사전에 탐지하여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경고를 발송합니다. 또한 약한 개인정보들이 결합되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경고합니다. 추가로 이미지 내 객체 탐지 기능을 통해 신분증, 지문, 신용카드 등의 민감한 정보를 인식합니다. 파트 2 개발입니다. 저희는 텍스트 처리를 위해 코버트 모델을 기반으로 NLP, NER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이 무엇이며 왜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버트 CRF입니다. 코버트 CRF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최적화된 버트 모델로 강력한 한국어 처리 능력을 지원하며 CRF의 시퀀스 태깅 최적화 기능을 결합하여 텍스트 내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NLP입니다. NLP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정보 검색, 감정 분석, 정보 추출, 기계 번역과 같은 다양한 작업에 활용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는 NER입니다. NER은 텍스트에서 특정 개체명을 인식하는 기술로 사람 이름, 주소, 날짜,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해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홍길동은 사람 이름으로 010-1234-5678은 전화번호로 인식됩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NER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어 텍스트에서 민감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버트 베이스 머티링걸 케이스드, 코버트, 코GPT2 세 가지 모델을 평가했는데 그중 코버트가 87.56%의 정확도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특화된 코버트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택한 코버트 모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CRF와 BILSTM 플러스 CRF를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코버트 플러스 CRF 조합이 F1 점수 0.8756으로 가장 효과적이었고 이를 최종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한국해양대학교 자연언어처리연구실의 NER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파인 튜닝을 통해 에폭 16, 스텝 1500, 0.993의 정확도를 기록하는 모델 가중치를 저장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초기 모델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텍스트에서 민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파인 튜닝한 코버트 모델에 다양한 정규 표현식을 추가하여 NER 모델만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탐지할 정보의 카테고리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카드번호, 여권번호, 나이, 차량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총 8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용자가 000710-3985-768과 같은 주민등록번호 형식을 입력하면 저희 시스템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000710-3985-768 형태로 태그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임을 경고하게 됩니다. 파인튜닝한 코버트 모델에 정규 표현식을 추가해 특정 태그를 탐지하도록 하고 이후 사용자가 민감 정보를 입력할 때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경고 시스템은 개인정보 노출 경고와 강력한 경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개인정보 노출 경고는 특정 개인정보가 감지될 때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천안에 살고 있는 24살 오한결 학생은 전화번호가 010-1234-1234입니다라는 문장에서 오한결, 24살,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인정보 태그가 결합되어 더 민감한 정보로 해석될 경우 강력한 경고를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될 경우 여권 정보로 판단된다는 경고가 발생되며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가 함께 감지될 경우 주민등록증 정보로 판단된다는 경고를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고 체계는 여러 정보가 결합될 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미지 처리를 위해 사용한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에서 특정 객체를 인식하고 위치를 찾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 속에 있는 특정한 물체나 인물, 그리고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객체들을 탐지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내 다양한 객체를 분석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욜로입니다. 욜로는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객체 탐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보고 객체의 위치와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하는 원스테이지 디텍터 방식으로 동작하며 객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욜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업로드하려는 이미지 내에서 신분증, 지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객체들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OCR입니다. OCR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인식하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입니다. OCR을 이용해 이미지 내 텍스트를 추출한 뒤 텍스트 처리 부분에서 개인정보의 유무를 탐지할 것입니다. 더불어 욜로를 활용한 이미지 내 텍스트를 포함한 개인정보 객체 탐지에서 미탄 문제가 발생하여도 OCR이 수행되어 한 번 더 개인정보 탐지를 수행해 누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원스테이지 디텍터와 투스테이지 디텍터로 나뉩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이미지에서 직접 객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욜로와 SSD가 대표적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실시간 검출에 유리하지만 작은 객체에 대한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투스테이지 디텍터는 먼저 객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추출한 후 이를 세밀하게 분석해 객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패스터 RCNN, 마스크 RCNN이 이에 속합니다. 정확도가 높고 세밀한 검출이 가능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분석하여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원스테이지 디텍터 중 욜로로 선정하였습니다. 욜로 모델 중에서도 욜로 버전 8과 욜로 버전 11을 비교한 결과 욜로 버전 11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욜로 버전 11은 욜로 버전 8에 비해 모델의 경량화와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욜로 버전 11 모델은 다양한 크기의 모델에서 욜로 버전 8보다 맥의 변수 수가 감소하여 더 적은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욜로 버전 11의 라지 모델은 욜로 버전 8에 비해 맥의 변수 수가 42.09% 줄어들었으며 이는 실시간 분석에 적합한 경량 모델을 구현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평균 정밀도 비교에서도 욜로 버전 11은 욜로 버전 8과 유사하거나 약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욜로 버전 11의 나노 모델은 욜로 버전 8에 비해 MAP에서 0.021의 성능 개선을 보였으며 다른 모델에서도 미세한 성능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욜로 버전 11은 정확도와 효율성 면에서 사용자에게 실시간 분석을 제공해야 하는 저희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욜로 모델의 학습 객체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문, 도로명 주소, 신용카드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객체의 이미지 데이터셋은 약 7,50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로봇플로어의 내부 데이터 증강 기능을 통해 약 2만 장의 이미지로 확대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직접 생성한 가명 여권 데이터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해 신분증은 데이터셋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데이터셋을 직접 만드는 방식을 택하여 진행했습니다. 여권 템플릿을 구하고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문자들의 좌표와 폰트를 고려하여 가명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삽입하여 가명 신분증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저희가 데이터 증강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하여 현실과 유사한 배경을 생성한 후 그 위에 직접 제작한 가명의 신분증 배치 후 여러 각도와 크기를 조정해 데이터 증강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오탄 및 미탄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수집하고 생성한 데이터셋을 이용해 욜로 버전 11 모델로 학습한 후 탐지한 결과 사진입니다. 이후 OCR을 진행하기 전 이미지 내의 개인정보 객체를 탐지하고 중복 탐지를 방지하기 위해 욜로를 통해 탐지된 개인정보 객체를 블러링 처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이미지 속성에 카메라 정보와 GPS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왼쪽 사진처럼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저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경로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탐지 기능에 EXIF 메타데이터 제거 코드를 추가하여 사진이 SNS에 업로드되기 전에 카메라 정보와 위치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OCR 모델의 한글 인식 성능과 속도 측면에서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 테사렉트 OCR, 클로바 OCR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지만 한글 인식 성능은 중간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성능을 보입니다. 테사렉트 OCR은 한글 인식 성능과 속도 모두 보통 수준이며 성능이 뛰어나진 않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바 OCR은 한글 인식 성능이 우수하고 속도는 중간 수준을 보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한글 인식 성능이 중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클로바 OCR을 선택하여 사용했습니다. 클로바 OCR을 사용해 이미지 내 텍스트 탐지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뒤집히거나 왜곡된 텍스트의 탐지 성능이 좋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워핑 기술과 고급 보관법을 적용해 텍스트를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수정하고 선명하게 처리하여 OCR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OCR의 결과를 저장한 후 코버트에 입력으로 보내어 텍스트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게시물을 업로드하기 전 작성된 텍스트와 이미지는 패스트 API로 구성된 탐지 서버로 전송됩니다. 해당 탐지 서버는 텍스트와 이미지 분석 기능 및 EXIF 메타데이터 제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한 후 탐지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합니다. 서비스의 세부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SNS 웹페이지에서 게시물 내용을 작성하고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분석을 원하지 않으면 게시물 올리기 버튼을 눌러 바로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합니다. 개인정보 분석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 탐지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물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패스트 API 기반 분석 서버로 전송합니다. 이때 게시물 내용은 txt 파일로, 이미지는 jpg 파일로 저장됩니다. txt 파일은 텍스트 분석 API인 LM 텍스트 디텍트를 통해
개인정보 유무를 검사하면 결과는 SNS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인 몽고DB에 저장됩니다. JPG 파일은 이미지 분석 API인 LM 이미지 디텍트를 통해 이미지 내 개인정보를 탐지한 후 몽고DB에 저장됩니다. 탐지되지 않은 객체가 있을 경우 2차로 OCR API인 LM OCR 디텍트를 사용하여 이미지 내 텍스트를 추출하고 추출된 텍스트를 txt 파일로 저장해 LM 텍스트 디텍트 API로 다시 분석하며 몽고DB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몽고DB에 저장된 정보는 SNS 웹페이지에 반환되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로 표시됩니다. SNS 서버는 그룹 IDE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node.js로 구성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제 구성한 SNS 웹페이지입니다. 분석 서버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인 패스트 API를 활용하여 구축하였고 이미지 객체 탐지 API, 이미지 내 텍스트 탐지 API, 텍스트 내 개인정보 탐지 API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NS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SNS 서버 웹사이트입니다. 이제 게시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에서만 개인정보가 탐지되는 경우입니다. 000506-3333-335 임원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반환된 상태이고 경고 문구에 마우스를 올릴 때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핸드폰 뒤에 신분증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도치 않게 핸드폰 뒷면에 신분증이 노출된 경우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탐지 서버에서 분석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환된 상태이고 블러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셀카 사진에 원근 왜곡이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보이는데 이를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탐지 서버에서 분석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환된 상태이고 블러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욜로 모델을 통해 탐지 가능한 객체 이외의 텍스트 형식의 개인정보의 경우입니다. 이미지에서 욜로 모델을 통해 탐지 가능한 객체 이외의 텍스트 형식의 개인정보는 OCR을 통해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이미지에서 개인정보 탐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탐지 서버에서 분석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석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에서 텍스트가 제대로 뽑혀 태그가 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SNS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게시물을 업로드하기 전 사전에 개인정보를 탐지함으로써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에서 민감한 정보를 탐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탐지 기술을 SNS 개인정보 보호 API로 확장하여
다른 플랫폼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러닝메이트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